제일 핫한 우리 또 의원님이죠. 자,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이것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뭐 발의 한 해 만에 뭐 내지는 본 회의에서 이걸 통과시키네 마냐 가지고선 지금 말도 안 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 처리 방침에 따라서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 끝까지 우리 싸우겠다, 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자, 왜 이러는 겁니까? 그렇게 행안부 장관이 중요한 인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딱 가이드라인을 주셨죠. 처음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불쾌하다. 굉장히 불쾌함을 표했다라는 기사가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국정조사 보이콧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가 대통령의 심기를 보좌하기 위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의 심기가 불쾌하다고 해서 국정조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유가족분들 기자회견이나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시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해외 순방 다녀와서 윤석열 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툭툭 이렇게 두드려줬는데, 네. 내가 너를 지키마 이런 느낌이 네.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유가족분들도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깨를 두드려주고 위로해줘야 될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 이상민 장관이었냐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찰의 통제권을 쥐고 있는 이제 행정안전부의 수장으로서 이상민 장관이 앉아 있는데, 네. 경찰 특수본이 과연 어떻게 이상민 장관을 수사할 수 있겠냐. 네. 이상민 장관도 수사의 대상인데,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해임이 사실 굉장히 이미 사실은 자진해서 사표를 냈었어야 하는 그렇죠. 인물임에도 당연하죠. 불구하고 근데 그 사람들.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이런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국조 보이콧을 대통령실에서 직접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게 저도 그렇고 유가족분들도 그렇고 또 많은 국민들도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신기한 게 그분들이 자기 가족이 그렇게 당했었을 때도 과연 이런 식으로 행동할 것인가. 한 명이라도 그런 일을 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감을 못하는 건가. 문소리 배우 청룡영화제에서 수상하면서 같이 일하던 스태프 한 분이 그렇게 사고당했다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김혜수 씨하고 같이 괜찮습니다 얘기하십시오 막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그런 분들보다 진짜 못하고 그렇구나, 우리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고 가야 되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국회의원들 많이 아시잖아요. 어쨌든 계속해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고 평상시에 비정상적인 사고방식 가지던 분인가요? 왜 그러죠?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정말 좀 마음이 많이 힘든데요. 제가 도대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국회에 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오셔서 이제 국정조사 특위위원들과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위원들 중에 7명 중에 단 한 분도 오시지 않았어요. 유가족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우습냐, 어떻게 단 한 명도 얼굴을 보이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네.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보이콧, 결국은 이상민을 못 지킬 것 같으면 우리 보이콧 하겠다 이런 선전포고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이콧 행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뭐 조사에 뭐 협조하는 것들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지금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원래 이제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는 국정조사 특위 전체 회의가 한번 열려서 구체적인 일정을 좀 잡아야 되는데요. 여야 간사 간에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가 협의해주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협의를 해줘야 돼요. 협의를 해주면 우리한테 은전을 베풀어서. 네, 이렇게 일정을 잡거나 하는 것조차도 너무 소극적이고, 예산안 끝나고 사실은 이제 국정조사 특위가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바로 가동이 된다고 해도 네. 사실은 1월 7일이라는 45일이라는 기한이 굉장히 짧은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또 지지부진하다 보면 이건 정말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요구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사과, 네.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나가라, 그다음에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그만두세요, 책임을 지세요 이런 거랑 우리를 좀 참여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국정조사 과정에서 유가족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은 좀 이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중이고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셨던 게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아주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158명의 국민이 길을 걷다가 주말 저녁에 사망을 한 참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행정부 수반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아주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 상식이 참 먼 일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국가로부터 사실 무한한 사죄를 받아도 모자랄 유가족들이 이 무릎을 꿇는 걸 보면서 정말 좀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국가가 우리에게 폐륜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그 외침이 너무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국가가 우리에게 폐륜을 저지르고 있다. 뭐 2차 가해는 다 뭐 말할 것도 없고 아예 그냥 폐륜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 보고 영정과 유패를 모셔놓고 우리가 좀 아픈 마음을 추스리자, 그분들에게 복을 좀 빌어주자 그랬더니 폐륜이다 이딴 말이 나고 앉았고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어쨌든 지금 그 국민의힘당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 같아요. 이상민 해임 건의안 민주당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숫자를 봐서는 당연히 될 것 같기도 하니까, 그러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까지 간다고 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사람을 지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가 지켜야 된다는 이유를 내가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잘 안 되고 뭐 시끄럽게 서로 이제 막 싸울 상황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탄핵으로 갈 것 같아요. 결론은 어떻게 되든. 탄핵 소추 동의하세요, 개인적으로는? 네, 이상민 장관 진작에 좀 해임되었어야 되는 인물이고, 저는 해임 건의안이 만약에 대통령이 또다시 해임 건의안을 거부한다면 뭐 탄핵을 논의하는 것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것은 뭐 제가 동의하냐 아니냐를 떠나서요, 정부가 어떤 최소한의 조치들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 같고요. 이런 규모의 참사가 발생했는데 주무부처 장관이 거치 표명도 없이 이렇게 길게 자리를 지킨 적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장관 하나 못 지키냐라고 여당 지도부한테 호통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 하나를 지키려고 오히려 지금 국정이 다 마비되고 여야 간의 어떤 논의 자체가 다 마비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충분히 국민 정서를 반영해서 탄핵소추안까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은 누구는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느냐,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나는 내가 할 일이라 생각한다 이딴 말하고, 윤희근 경찰청장 내가 중대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내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최선을 다하겠다 똑같은 얘기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 마음의 책임을 가지니까 마음의 무한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또 내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대통령이 왜 저 사람 못 지켜? 라고 자기네 당 사람들에게 호통을 쳐요. 그러면 정상적인 당 사람이라면, 정치 오래 했건 안 했건 국회의원들이라면 대통령이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네들도 할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초창기에 책임을 논하던 사람들 지금 다 입이 쏙 들어가 버리고, 저는 이런 거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이건 뭐 제가 아주 그냥 정말 제가 참다 하는 말입니다만은, 이상민 장관 해임 내지는 이상민 장관 탄핵까지 가고 말고 떠나서 대통령도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참사가 발생한 뒤에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적대시하고 3사의 진실을 숨기려고 했던 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박근혜 정권의 대응이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탄핵까지 이어졌었는데, 당시에도 이제 정홍원 국무총리가, 당시 국무총리가 사고 발생하고 열 하루째 되는 날에 진심으로 사죄해드린다, 비통함에 몸부림치는 유가족들의 아픔과 국민들의 슬픔과 분노를 보면서 응당 국무총리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선은 사고 수습이 우선이고 사고 수습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자리를 버텼다, 열 하루 동안. 그런데 이제
제가 자리를 지킴으로써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사퇴할 것을 결심했고 그것이 총리인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고 사죄드리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참사 이후 10하루째 되는 날 기자회견에서 밝혔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근데 기억나요. 그때 당시 이랬던 박근혜 정부도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비판했고 지금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요. 저는 박근혜 때보다 더하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맞아요. 저는 박근혜 정부 때가 오히려 더 나았을 수도 있다. 우리가 그때 참 이해가 안 간다고 했었으나 오히려 그때는 사람들이 좀이라도 양심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정말 이해 못하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계속 예산안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12월 2일도 이미 지났고 지금 8일하고 9일날 본회의 열어가지고 예산안 통과시키자고 김진표 의장이 말하지만 그것도 또 파행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예산안 협의회는 이제 워낙 이제 교섭단체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기 그렇죠. 때문에 현재 예. 협상 내용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전되어 있는지까지를 파악하기는 좀 제가 어려움이 네. 있는데요. 사실 이미 법정 시한은 넘겼습니다. 근데 그렇죠.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예산안 특히 그 부수 법안인 세법 개정안들 굉장히 네. 문제가 많습니다. 뭐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부자 감세, 그리고 이런 부자 감세로 인해서 5년간 줄어드는 세수가 한 60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세입 기반 확충 예산안이다라고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거짓말이에요? 네, 시간에 쫓겨서 법정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대충 심사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많은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기한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제대로 심사하는 것이 되게 국회가 중요하죠.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이영복님께서 국민의힘당 의원님들 제발 정신 좀 차려주십시오. 당신들만이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길 가다가 159명이 희생을 당했는데 무슨 이해가 그리 많습니까? 제발 국민들이 원하고 유가족 분들이 원하니까 협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영수님, 김진표 국회의장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용혜인 의원님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써니님은 이 정부 정말 엉망진창이지만 그리고 또 주바라기님 장관만 지키고 국민은 왜 못 지키나요?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용혜인 의원 화이팅. 혼자 용 쓰는 용혜인 의원 힘내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지금 용혜인 의원님 안상욱님께서 용혜인 의원님 정말 응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단추짱님 민주당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보고 배워라.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는 뭐 민주당이고 누구고 다 싹 갈아엎고 용혜인 같은 사람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열심히 소신껏 열심히 일하시는 국회의원들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좀 책임감을 더 가지시고 힘들지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참사 다음 날 장례식에 찾아가서 마약 부검을 요청했다. 부모에게 당신 자식 마약 부검 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이 프레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까지 자기네는 뭐 마약 수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주장해놓고도 마약 수사 프레임을 못 버리고 이 희생자들은 마약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거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다. 이렇게 책임 전가하려고 이런 거 사실은 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인은 전부 다 압사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측에서는 그냥 마약 범죄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하는 정도의 차원이었지 뭐 조직적인 그런 차원은 아니었고 검사 한 명이 잘못한 거다라고 했는데 어제 방송 보니까 아니다. 그냥 여기저기 모든 곳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느 특정 지역의 한 검사만의 문제가 그게 아니라 아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많은 이제 희생자 유가족들한테 물어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 개인 검사의 일탈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조직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해당 내용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좀 철저하게 밝혀져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그러니까 뭐 정말로 뭔가 수사를 해야 되는 혐의점이 있어서 혹은 뭐 그런 정황을 포착해서 네. 이런 부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왜 그랬냐라는 걸 들어보니 언론 보도에서 뭐 마약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보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돼.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를 이렇게 대충 뭐 그러니까요. 그냥 언론 보도 언론 보고 하나요? 수사를 언론 보도 보고 해요. 네,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해명이었고 도대체 어떤 정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건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이라면 향후에도 제대로 된 국정조사는 진행될 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국정조사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각 부처에 대상이 되는 부처에 이러이러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쪽에서 알아서 정리해서 이제 빨리빨리 주고 그럼 우리가 또 분석해서 보고 문제 있는 거 질문하고 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이런 형식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사실 뭐 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참사 직후부터 안 내고 있죠? 참사 네. 직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고요. 특수본의 이제 수사가 시작되고 특히 이제 소방 이런 일선 소방. 공무원들에게 좀 수사들이 집중이 되면서 일선 공무원 분들이 이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괜히 이렇게 제출했다가 특수본에 책 잡힐까봐 이렇게 자료를 못 드리겠다, 죄송하다라는 연락도 받아요. 말이 되나요, 그거? 특수본하고 그렇게 자기네끼리 그 말을 맞춰야 된다 이런 뜻일까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장 공무원들이 좀 이런 일들을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네. 사실 이미 국정조사 기간 중에 5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5분의 1이 지나갔고 온전히 진상규명에 쓰여야 할 시간에 막 적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속이 상하고요. 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김진표 그 국회의장께서 당연히 이제 해임 건의안을 잡혀 있는 본회의 일정에 따라서 보고하고 처리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국회의장님의 고민은 좀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당에서 보이콧을 하는 것과 정부 여당이 보이콧을 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그냥 안 들어와 버리고 야당끼리 국정조사를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정부에서 이 국정조사를 보이콧한다라고 하면 이제 장관부터 시작해서 기관장들이 안 나와요? 출석하지 않고 뭐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국회의장께서는 이건 뭐 저의 추측입니다만 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든 국정조사를 좀 성사시켜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계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국정조사를 사실 볼모로 잡아서 지금 예산안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 이상민 장관 지키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고민이 있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그 유가족들의 요구 그리고 국가가 어디에 있었냐라는 절규에 좀 정부와 여당도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여당의 협조가 없더라도 이번 주 안에는 야3당끼리라도 이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른 국정조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일정들을 좀 잡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이상민 장관 해임안 때문이라는 건 사실 핑계에 불과한 거고 뭐 실제 그런 핑계는 말도 안 되는 핑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하고 싶은 거는 자료 내기 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료를 내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그다음에 증인 출석도 관련해서 출석을 이제 결의를 해서 증인으로 나올 사람들을 정하면 그 사람들은 통지 받으면 또 나와야 돼요. 통지를 물론 안 받으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근데 통지를 받게끔 해서 나오게 하고 안 나오면은 뭐 강제로라도 데리고 나와가지고 말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왜냐면 위증을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맞습니다. 이제 그 증인으로 나왔을 때 보여주어야지 이 사람들이 함부로 장난을 못 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좀 야당이 강했으면 좋겠다. 특히 민주당이 지금 제일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야3당, 정의당이랑 기본소득당이랑 민주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여당이 저렇게 잘못하고 있으면 여당 잘못한다. 우리 국민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데 그걸 보여주면 오히려 더 저는 우리를 믿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시간이 결국 모자르겠죠. 그러면 내년 1월 7일까지가 1차 국정 그 조사 기간이 일단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야 협의해서 다시 올리기로 했잖아요. 더 연장시키기로. 이때 만약에 여당이 또 교섭단체니까 협의를 안 해주거나 동의를 안 해주면 못하는 겁니까? 그 연장 자체가? 여야 협의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협의와 합의는 또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민주당과 그리고 국회의장님의
결단이 있으면 있으면 저는 되는 충분히 거예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이제 여당이 협조적으로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밝혀질 것들을 밝혀내고 1월 7일에 잘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 국정조사 발목 잡기를 여당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사실 보고서 작성까지 포함한 게 1월 7일까지거든요. 보고서 작성까지? 네, 그럼 시간 그러면, 진짜 없네. 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한 2주 그러네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밖에 없고 이것도 굉장히 빠듯하게 잡은 일정인데 이것마저 사실은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면 연장은 좀 불가피하다. 그래서 제가 야당 의원님들께 우리가 지금 당장 연장을 이렇게 공식화할 수는 없지만 머릿속에 다들 염두에 두고 있어야 그렇지, 된다라는 그렇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연장도 필요하다면 네.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요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지금 정부와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불법 폭력 파업이다 이러면서 강대강 원칙을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데요. 게다가 보조금도 안 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니네가 우리 말 안 들으면. 이거 정말 협박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노란봉투법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ILO에서도 니네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의힘 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꿈쩍을 안 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힘없고 돈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 보복이 들어옵기도 하고 벌 받을까봐 또 복귀하기도 해서 지금 대열이 흐트러진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본소득당은 특히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거 네,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의 남탓, 이 사실 정부 임기 시작부터 네, 계속되었던 이 지금까지. 남탓이 이 화물연대 파업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화물 노동자들은 우리 많은 국민들이 보통스러워했던 이 고유가 고물가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이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비용에는 이제 뭐 유가와 이제 금융 비용들이 포함이 되는데 이 인상분 전액을 사실 반영할 수는 없더라도 이 고유가 고물가 시대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안전운임제가 화물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필수적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지난 6월인가요? 6월에 이제 정부가 파업했을 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품목 확대도 검토하겠다라고 네. 했지만 근데 일몰제 같은 거도 우리가 좀 연장할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후로 제대로 된 논의를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제대로 된 논의만 해왔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을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아 놓고 지금 파업하고 있는 이 고유가 고물가에 고통받고 있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좀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ILO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네. 윤석열 정부가 과연 눈 하나 깜짝이라도 할까라는 생각이 저도 사실 좀 듭니다. 그래서 왜 부끄러움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만의 부끄러움은 몫인지. 국민들의 몫인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아휴, 참 뭐 말을 계속 이어나가면 한두 끝도 없는 것 같은데요. 진러브님, 용혜인 의원님 파워 삐샤? 이런 응원을 또 해주셨고 MK 한님도 적극 응원합니다. 또 박스텔라님 페북 보면서 늘 좋아요 누르고 있습니다. 최양선님 응원합니다. 하루하루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성이름님 용혜인 의원님 귀요미 화이팅 이런 얘기 엄청 보내주시는데 요즘 응원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만큼 응원 보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즘에 그래서 뭐 약간 좀 피곤한지도 모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예, 어쨌든 앞으로 활약 계속해서 저희가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